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0, 요즘 뭐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들이 빨리 가가지고 오늘이 9월 24일이에요. 오늘이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처리할 일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 강의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심도 있게, 그죠? 조금씩 심도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했나요? 처음에 시작은 자연광에서 했죠. 그래서 자연광을 얘기하면서 빛이 강한 날, 그 다음에 빛이 약한 날,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한 날에는 뭐가 있었죠? 항상 강한 그림자, 그죠? 강한 그림자가 있었고, 약한 날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거나 혹은 그림자 그림자마저 흐리죠. 이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강한 그림자가 있다면, 그죠?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고 이렇게 빛이 온다면 여기서 강하게 요 어떤, 그죠? 요 라인이 다 살아나는, 명쾌히 살아나는 그런 이제 하시한 하시라이트이 있으면 이런 섀도우가 있어요. 이런 섀도우가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림자가 없는 날, 가끔 우리 되게 흐린 날 보면은요, 그 흐린 날 보면은 그림자 자체가 없어요. 빛이 여기서 분명히 있는데 없어. 이럴 때는 보통 뭐가 특징입니까? 자, 구름이 특징이죠. 구름이 엄청 많이 껴가지고요, 해가 뒤에서 이렇게 빼꼼 떠 있는데 이 구름이 싹 다 가려버리니까 이 해가 이 구름을 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흐린 날은 투과하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투과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흐리더라도 조금 있는 날은 뭐예요? 이렇게 갈라지진 않죠. 갈라지진 않고 어떻게 되느냐, 좀 이제 경계면이 흐리게 나타나는 거죠. 이 펜으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오파시티를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렇게 흐리게 나타나요. 그죠? 흐린 그림자, 흐린 그림자. 흐린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름이 좀 구름이 엄청 thick하진 않아요. 구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얇은, 아이고 왜 이렇게 굵죠? 얇은 구름이 있을 때, 뒤에 해가 났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왜 설명을 하느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왜 중요하냐? 요것이 바로 이 빛을 이해하는데 중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연광을 이해하면 이제 인공광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거, 우리 그 개인 학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뭐 있었어요? 다들 이제 과제를 해오신 거 보니까 그냥 깨달으신 것 같아. 빛이 가까이 가면은 뭐가 어떻게 되더라, 멀리 가면은 뭐가 어떻게 되더라. 자, 요런 그 과제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신 것들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자연광과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인공광은 근데 무슨 뜻이죠? 인공광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빛이에요. 컨트롤이 가능한 빛. 뭐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 아이폰 토치라이트 이거 있죠? 어떤 종류의 광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잘못 선택했나봐요. 이레이저를 선택했네요. 이런. 됐어요. 자, 토치라이트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갑자기 스탠드도 있죠. 스탠드에 밝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런 이제 데스크 램프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인공광이 될 수 있는데, 이 인공광을 본인이 컨트롤 해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이 제가 저번에 이제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였어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보았던 이 자연광에 대한 것과
2번 인공광의 차이를 같이 알아보면서 차이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3번으로는 이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녀석이 일단 차이가 없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좀 지우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우 1-A. 자, 뭐예요? P사체 직광이 있는 경우, P사체에 직광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광은요 가려지지 혹은 투과되지 혹은 가려지지 투과되지 혹은 통과되지 않은 그런 빛, 가려지지도 투과되지도 통과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그냥 이걸 우리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생짜다 생짜, 그런 빛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고 또 뭔 잘못 눌렀어요. 자, 자연광이 자연광 뭐예요? 당연히 햇빛이죠. 햇빛. 자연광이 구름에 안 가려진 경우 이게 뭐랑 같습니까? 휴대폰 토치라이트를 그대로 물체에 둔 경우 정확히 같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 뭐 제가 드린 예시도 기억나시죠? 이 양키 캔들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토치라이트를 딱 대니까 뒤쪽에 그림자가 딱 진하게 이렇게 쫙 나타났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뭐 잘못됐네요. 이렇게 했다고 했어야지. 자, 아무튼 요런 경우가 바로 직광이에요. 그래서 직광의 특징은 뭐다? 그림자가 뭐예요? 날카롭다. 요게 특징이다. 그죠? 그리고 요 특징이 뭐예요? 지금 P사체의 직광, 이제 1-A는 직광이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1-B를 봅니다. 1-B P사체의 어떤 부드러운 빛이 있는 경우 대충 썼어요. 네. 뭐 예쁘게 탁 쓰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P사체에 부드러운 빛이 있는 경우,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바로 예시를 깨달았으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자연광에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자연광 뭡니까? 자연광은 구름이 어느 정도 가려준 경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뭐가 어떻게 돼요? 자, 아시겠지만 그림자가 어떻게 된다? 부드럽다. 자, 자연에서 구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말이 또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구름이 가려준 경우 그림자가 부드럽다. 근데 요거 잘 보면은, 자, 구름이 0%만 가리면은, 광원을 0%만 가리면 이건 직광이죠. 100% 다 가리면 너무 어둡죠. 보통 한 이제 우리가 흐리다고 얘기할 때는 이 중간이에요. 근데 이 중간을, 자, 여기부터가 오늘 더 중요한 겁니다. 인공광의 개념에 적용하겠습니다. 인공광의 개념에 적용하려면, 자, 여기서부터가 재미나는 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페이지가 꽉 찼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녹화 중간에 끊기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며 1-B에 인공광에, 자, 따라오세요. 인공광에 이제 가려지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A를 먼저 얘기할게요. 인공광에 광원과, 좀 크게 써야지, 광원과 P사체의 거리. 자, 광원과 P사체의 거리. 자, 그죠?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왜 자연광이랑 또 이제 같이 얘기할 수가 없냐면요, 이미 지구와 태양의 거리,
아이고 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공광에서는 광원과 피사체 거리를 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이따가 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언급했을 뿐이지 다시 설명은 1-B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저기다가 밀어놓을게요. 자, 아무튼 저기다 놓으면 알아서 되겠죠 뭐. 뭐였죠? 요거였나? 요거였어요. 자, 맞네요. 자, 1-B 인공광 가려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려진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인공광을.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카메라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기역자로 꼭 껴져가지고 여기 플래시가 빵 터지는 거. 그리고 이걸 카메라에 달기도 하고 어떤 트라이팟에 달기도 하고 뭐 그죠? 뭐 사진관 가면 다 있고 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런데 요거를 가리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이유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유 제가 이렇게 좀 새로운 이야기처럼 썼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거 모두 알고 계시죠? 왜? 우리는 바로 자연광에서 그걸 터득했어요. 어떻게? 구름이 가리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터득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쪽에서 강한 광원이 오면은 쭉 얼굴에 한쪽이 그림자 가지고, 입이 여기 있고, 눈도 한쪽이 그림자 가지고, 그죠? 자, 목도 이렇게 쫙 그림자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그림자가 강하게 져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인물 사진에서는 요거를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소프트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빛이 투과되는 천이에요. 이게 천이 있고 요 안에 보면은 스트로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라이트이 이렇게 자리를 해서 여기서 빵 터트리면, 요만한 광원에서 빵 터트리면 이만한 광원으로 다 흩뿌려져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로 소프트박스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지우개로 바뀌었네. 자, 아무튼 소프트박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뭐 굳이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것만 하면 돼요. 똑같은 원리. 자, 뭐죠? 우리는 지금 DSLR 이런 거 안 사고도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재미난 걸 뽑아내려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원리만 알면 간단하다. 자, 뭐예요? 자, 일단 아이폰이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여기 있다. 여기 플래시라이트예요. 아이폰의 플래시라이트.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앞에다가 이거 뭐예요? 베이킹 페이퍼도 되고, 기름종이,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못 써요? 기름종이도 되고, 또 그러니까 투과할 만한 흰천도 되고, 아니 모든 게 다 되죠, 그죠? 모든 게 다 돼요. 이런 거를 갖다가 투과시켜가지고 빛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1-B를 다시 와서 설명을 하자면은 인공광에 가려지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했죠. 뭘 자꾸 누르길래 제가 이 지우개로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부드러운 그림자가 필요할 경우, 이거 뭐예요? 인물 찍을 때요. 인물 찍을 때는 부드러운 그림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강하고 카리스마틱한 그런 거를 원할 경우에는 강한 그림자가 좋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인물 사진들,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찍으면서 이런 이제 좀 부드러운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이제 인물 사진에 이렇게 필터를, 그죠? 이걸 사실상 필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라이트 모디파이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우리 쉽게 얘기해요. 그냥 이런 종이 한 장 딱 대주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운 그림자를 낼 수가 있다. 사실상 이러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광원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려워진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원이라는 게, 아이폰 광원이 이제 실제로 플래시가 이만큼 요 정도 사이즈로 생겼다면, 요거를 이만한 종이에 비춰주는 순간
이 정도 크기의 광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광원의 크기가 클수록 빛의 질이 좋다. 광원의 크기가 클수록 빛이 좋다. 이거 우리 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저는 이런 강의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이미 몸에 적응되어 있는 이유 뭐냐. 자,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창가, 그죠? 큰 창 옆에서 빛이 옆으로 싹 들어오게 찍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창가가 뭡니까? 이 창가 자체가 큰 광원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 보세요. A, B 우리가 사과를 하나 찍었는데 사과를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탠드로 하나 이렇게 착 해가지고 짠 찍는 것보다 큰 창이 있는데 옆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과를 찍는 게 더 잘 나와요. 잘 나온다는 거 우리 지금 감으로도 알고 있죠. 심지어 이게 뭐예요? 광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자 보세요. 이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뭐예요? 인물 사진을 위해서 부드러운 그림자도 있지만 광원의 크기 자체를 크게 하기 위해서도 또 그렇다. 뭐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B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우리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1-A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딨어? 1-A는 직광이 있는 경우, 직광은 이제 강한 그림자 그리고 짧고 작고 강하게 카리스마틱하게 어떤 파워풀하게 뭔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1-A다. 그럼 뭐냐? 1-B는 뭐냐? 이제 인공광을 쓰든 뭘 쓰든 아무튼 가려지는 경우, 가려서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얘기하면 가려서 너무 커.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자, 뭐예요? 다시. 자,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만드는 게 1-B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인공광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인공광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친숙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뭐 핸드폰이지 뭐. 그럼 우리 그냥 핸드폰 쓸게요. 우리 집에 뭐 옛날처럼 뭐 토치라이트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랜턴, 그죠? 랜턴 이런 게 무자비한 거. 뭐 있으면 좋아요. 이게 뭐 기본 아이폰보다 광량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있으신 분은 써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냥 뭐 랜턴이든 뭐 아이폰에 상관없지만 예시를 상황을 한번 냅니다. 자, 여기서 뭐 책상에 올려놔도 좋고 누가 들어줘도 좋아요. 이제 이런 광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서서 손을 하나름 펼칠 수 있는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광원이면은 perfect.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되고 요거에 반에 반점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찍으려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요 정도만 사용해서 투과를 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뭐 강아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찍어보세요. 이거 과제는 아니에요. 과제는 아닌데 이제 찍으실 때 이렇게 뭔가를 투과시켜서 찍으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살고 뭐가 아무튼 그래요. 이게 제가 왜 뭐가 아무튼 그렇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 빛이 있어야 뭐가 삽니까? 입체감, 색 등등등등등 이런 게 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빛을 더해서 이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빛을 더해서 이걸 거두는 거예요. 이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뭐 사람이 그냥 어느 방에 놓치우기를 해버렸나요? 자, 아유 참 불편해요. 자, 이게 사람이 어느 방에 그냥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그냥 찍으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 찍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 창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광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약하게나마 위에서 아래로 쪼이는 어떤 형광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입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실 것도 없이 없다고 해야 돼요. 망했다. 망했다. 왜 망했느냐? 자, 아니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있는 빛만 있으면 이건 망한 거죠. 마치 12시에 빛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위에서 아래로만 빛이 생기니까 그림자는 코 아래 눈 아래로만 생기겠죠. 그죠? 이거 안 되죠. 이럴 때 빛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굴 근처에만 대고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그죠? 종이 한 장, 그다음에 뭐예요? 아이폰 2가 하나 한 장, 이것만 더해도 얼굴이 훨씬 입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물 사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빛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입체감, 뭐 빛의 방향, 그림자의 방향 이런 거 설명 이미 지겹게 너무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건 아셔야 돼 이제. 그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설명을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길잡이를 하자면 인공광 가려지는 경우 가려서 부드럽고 크게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실제에 대한 예시를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걸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1- 죄송합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1-B 인공광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 한 거 뭐 있어요? 요거 인공광 광원과 피사체의 거리 뭐 요거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과제 얘기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주 과제는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저야 혼자 살지만 혼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당연히. 자, 이번 과제는 이제 어이구야 또 뭘 잘못했나. 암흑빛 요것이 이번 주에 지상과제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요거를 뛰어넘으셔야지 이제 빛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해요. 코는 비는 소리까지 막 녹음되고. 자, 아무튼 이제 암흑과 빛 요거를 우리 가지고 놀 거예요. 자, 첫 번째 준비물. 자, 빛이 완전히 차단된 방 혹은 공간. 암막 커튼이 있거나 이제 완전히 차단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저 과제 내드릴 때 방에 불 완전히 껐더니 없죠. 보통 그냥 밤에 불 끄면 그냥 껌껌해지잖아요. 그냥 밤에 하세요. 제일 쉬워요, 그죠? 뭔 낮에 암막 커튼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차단된 빛. 아이고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튼 암흑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거? 암흑. 진짜 암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여간 그죠? 그런 거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암흑이 준비됐으면 대상 피사체. 이 피사체 뭐예요? 피사체 뭐 정물 하셔도 되고요.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 잘 못 그렸지만 정물 이제 사과 하셔도 되고 인물을 하셔도 되고 그죠? 인물을 하셔도 되고 정물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정물 아니면 인물이죠.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뭐 자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자유예요. 아무튼 자 자유. 그다음에 할 것 2번 결과물. 자, 제가 여기 한 중요한 거 안 썼네요. 요거 사용했어야지. 인공광. 뭐 아이폰도 좋고 뭐 토치도 좋고 랜턴도 좋고 작은 LED 워크라이트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요. 뭐든 아무튼 비치면 돼요. 그죠? 아무튼 인공광. 자, 결과물 뭘 보고 싶으냐? 뭘 가져오셔야 되느냐? 완전 암흑에서부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빛으로만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이 공간에 빛이라곤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내가 컨트롤하는 빛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왜? 당연히 없죠. 빛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정육면체의 한 공간에 우리가 빛을 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완전히 대놓고 여기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조금 위에서 빛을 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보이겠죠? 조금?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진하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 또 45도로 공간을 바꿔봤어.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림자도 나오겠죠. 자, 뭐예요? 우리가 마치 조물주 마냥 빛을 컨트롤하는 걸로 어디를 보이게 하고 어디를 안 보이게 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뭐 화보 사진들 보면 사람들 남자들 찍어놓는데 그죠? 뭐 얼굴이 이렇게 탁 있으면은 이쪽만 딱 보이고 이쪽은 완전 촥 검정색. 이거 어떻게 찍었겠어요? 여기에만 빛을 투과시킨 거예요. 물론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라인 모디파이어 필요하고 무슨 뭐 허니컴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오늘 설명한 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오늘 얘기한 거는 뭐 사진 한지 뭐 3년 이상 된 사진 작가들도 이 기본에 대해서 모르고 좀 대중이 원하는 사진 비스무리한 걸로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진 작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배워놓으시면 평생 갑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암흑과 빛 뭐 요거를 컨트롤해서 내가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찍고요 올리세요. 뭐 흑백을 하셔도 좋고 컬러를 하셔도 좋지만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빛과 그 모양형 요거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뭐 흑백으로 올리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흑백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광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요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올려주시되 요 결과물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매로 족합니다. 요 3매를 올려보세요. 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자유주제예요. 이것도 혼자 학습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드리는 과제이긴 하기 때문에 저번이랑은 다른 점은 이제 암흑에서 시작한다는 것만 다르고요. 아무튼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거기에 맞는 수준 아까 우리가 안 한 거 그죠? 뭐였죠? 이 녀석들 그죠? 2-A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광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아무튼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아무튼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숙제 기한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캘린더 보고 정해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에 제가 확실히 한번 써놓을게요. 아무튼 오늘은 좀 길었어요, 그죠? 근데 긴 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시고 흥겹게 그죠? 흥미있게 계속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딱 질문을 모아놨다가 이제 한 포스트에 정해서 제가 이제 Q&A 세션 한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규제 완화가 있을 예정인데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또 카페에다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공유하고 할게요. 조금 더 많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강의 시청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멜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뭐 페이스북 그룹을 가입하셔도 되고 뭐 유튜브 통해서 이제 사진 강의 뭐 주기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되게 막 팬시하고 뭐 이런 편집이 있는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중요한 거를 알짜배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만드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즐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깁니다. 그만할게요. 끊을게요.